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무심코 먹었다간 신장이 망가지고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석으로 인한 막힘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신장 또한 망가지게 하는데요. 신장의 경우에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고 있는 음식 중에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이나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두부는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두부도 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두부를 응고시키기 위해 넣었던 두부 간수가 바닷물로 만들어서 중금속 등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식품위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용 두부에는 중금속을 모두 제거해 판매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금치와 함께 드실 경우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은 석회 동굴에 생기는 석회암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로 채소나 동물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게 되면 수산화칼슘과 옥산살 성분이 생기는데요. 몸속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수산칼슘이 됩니다. 장기간 체내에 쌓일 경우 결석의 원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결석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각 단독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이 녹는 점 자체가 100도라서 시금치를 먹을 땐 꼭 데쳐서 먹어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참깨를 넣어 드시면 추가로 수산 함유량을 낮추고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김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를 돕기 때문인데요. 두부의 주재료인 사포닌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요오드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두부를 먹을 때 해조류와 함께 먹는다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갑상선 건강과 소화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곁들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통증과 고통뿐만 아니라 신장, 요관, 방광 등을 막히게 하여 혈뇨, 빈뇨, 구토, 발한 등이 지속되는데요. 결석은 비뇨기 대표 만성질환으로 발병 시 재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두부와 시금치 말고도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은 존재하는데요.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지방, 미네랄 등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며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도 보급이 될 정도인데요. 이번엔 우유와 함께 먹으면 결석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마차입니다. 우유와 생마 둘 다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함께 드셨지만 결석을 유발하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마차는 생마를 갈아서 우유와 함께 만든 음료로 시원하면서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우유와 마는 각각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생마 껍질에는 수산염 성분이 있습니다. 이 수산염은 껍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수산염과 우유 속의 칼슘이 만나 결정체를 형성하는데요. 이 결정체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근육통,
신장염, 요로결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와 함께 마차를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합은 칼슘과 수산염의 함량이 더욱 많아지므로 더 많은 결정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차를 마실 때는 생마 껍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우유 대신 다른 음료와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가끔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시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섬유질 때문에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현상, 즉 생목 오름 현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구마와 함께 우유를 섭취하면 더욱 심해지는데요. 우유에는 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위와 식도 사이에 관략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다시 올라오는 역류를 유발하는데요. 이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그렇다고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지방 우유와 함께 드실 경우에는 고구마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위산 역류 증상이 없는 분들은 고구마와 저지방 우유를 함께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설탕입니다. 어렸을 적 우유를 먹을 때 달달하게 먹고 싶어서 설탕을 넣어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유와 설탕을 같이 먹는 행동은 정말 안 좋습니다. 우유는 우리 몸에 좋은 유당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 설탕을 함께 먹게 되면 이런 우유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은 설탕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줘서 설탕 섭취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렇게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된다면 체내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식품을 요리할 때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멸치와 같은 식품을 요리할 때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단맛을 줄 수 있는 다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 레몬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인 카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제인은 산 성분을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장의 위산과 만나 응고되면서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산성을 가진 식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겁니다. 레몬과 같은 pH가 낮은 식품은 이런 응고작용을 가속화시키는데요. 레몬 외에도 라임, 자몽, 오렌지, 자두 등 신맛이 나는 과일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유와 잘 어울리는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맛이 덜한 바나나, 멜론, 수박, 무화과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우유와 함께 먹어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우유의 단백질과 과일의 섬유질이 잘 조화를 이루어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우유는 우리 건강에 좋은 음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품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다섯 번째, 약입니다. 우리는 종종 약을 먹을 때 근처에 물이 없어 우유나 다른 음료로 대신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약과 우유의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항생제를 예로 들어보면 우유에 있는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하여 혈액 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항생제의 효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을 때는 약 섭취 2시간 전부터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예로 골다공증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요. 결석을 예방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를 피하려면 이처럼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고요. 약을 복용할 때는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좋고, 특히 항생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소개드린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조합들을 피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생활 습관도 있는데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입니다.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결석 예방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돼서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데요. 만약 이미 결석이 형성되었다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성인 평균 10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그만큼 소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변의 색깔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소변의 색깔이 무색에 가깝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것이고, 반면에 소변의 색깔이 짙다면 그것은 농축된 소변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의 구연산 농도가 낮으면 결석이 잘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구연산은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몬과 오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모네이드나 레몬 주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체내 구연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구연산은 결석 생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섭취도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일 주스를 마실 때는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산이 풍부한 음식 피하기입니다.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음식들 중 하나가 바로 수산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 대황, 케일, 콩, 아몬드, 참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결석을 가진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신장결석을 앓은 적이 있다면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을 증가시켜 결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육류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구연산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과도한 육류 섭취도 자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염분 섭취 제한하기입니다. 염분은 우리 일상 식단에서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음식의 맛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건강에 정말 안 좋은데요. 특히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칼슘이 많이 배출되면 신장에서 결석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석은 작은 돌처럼 생긴 물질로 신장을 통과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짠 음식을 자제하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신다면 칼슘의 배출량이 줄어들어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